양띠 선생님들은 잘 풀릴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제가 올리는 간절한 기도 속에서 선생님과 제가 이렇게 마주한 것도 이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선생님 인생에 막혀있던 길을 조금씩 열어주고 있다는 신호이니 결코 우연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2026년 병오년의 강한 불기운이 선생님 재물운을 힘있게 끌어올리는 쪽으로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은 달력으로는 새해의 첫 달이지만 명리의 큰 흐름으로 보면 병오년 한 해의 재물 그릇을 세우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병오년은 불기운이 크게 살아나는 해입니다. 이 불기운을 잘 다루면 돈의 흐름이 따뜻해지고 기회가 환해지지만 마음이 급해지면 지출이 불처럼 번지고 돈이 모이기 어려운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띠 선생님들께는 1월에 무엇을 정돈했는지, 무엇을 끝까지 지켜냈는지, 무엇을 무심코 흘려보냈는지가 그대로 한 해의 돈길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생수 한 병의 자리만 제대로 잡아도 병오년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그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소원 하나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원 성취 기도를 정성껏 매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은 물처럼 흘러야 한다. 이 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이 모이면 강이 되고 강이 바다로 이어지듯 돈도 모이면 자산이 되고 자산이 부드럽게 움직일 때 삶이 굴러갑니다. 선생님들도 경험으로 느끼셨을 겁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 좋을 때는 마음이 시원한데 지출이 갑자기 커지거나 일이 막히면 강물이 마른 듯 답답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흐름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단순한 요소가 아니라 재물과 기회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러니 집안의 물을 그냥 물로만 보지 마시고 물을 곧 돈의 기운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양띠 선생님들은 명리학적으로 흙의 기운 위에 따뜻한 불의 성질이 깃든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양은 겉으로는 부드럽고 온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가족을 지키고 사람을 살피는 따뜻한 마음이 깊게 자리합니다. 그래서 양띠 선생님들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며 갈등을 크게 키우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부드럽게 오래가는 힘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한번 마음이 정해지면 꾸준히 버티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부드러움이 큰 장점이지만 돈 문제에서는 약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양띠 선생님들은 정이 많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에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가족을 위해 쓰는 일에는 망설임이 적어 정작 나를 위해 남겨둘 돈이 부족해지는 때도 있습니다. 병오년은 불기운이 강하게 살아나는 해입니다. 불기운이 강하면 감정이 쉽게 달아오르고 마음이 급해지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양띠 선생님들은 원래 배려가 깊은데 여기에 불기운이 더해지면 배려가 지나쳐 손해로 이어지는 흐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1월에는 내 재물의 경계를 분명히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들어온 돈이 새지 않도록 틀을 먼저 잡으셔야 합니다. 그 첫 실천이 바로 생수 한 병을 올바른 자리에 두는 일입니다. 선생님, 작은 실천이 큰 흐름을 바꿉니다. 양띠 선생님들은 특히 작은 습관 하나로도 운의 결이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물이면 다 같은 물 아니냐? 수돗물도 물이고 생수도 물인데 왜 굳이 생수냐? 겉으로는 다 맑고 투명해 보이지만 풍수에서는 차이를 둡니다. 수돗물은 인위적으로 정수되고 파이프를 지나 밀려 들어오는 물로 보는데 이렇게 들어온 물은 기운이 단단해지고 힘이 약해졌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생수는 자연에서 스스로 솟아오른 물로 봅니다.
땅속에서 정화되고 스스로 길을 찾아 나오는 물이니 살아있는 물, 순환의 힘이 남아있는 물로 해석합니다. 이런 물은 공간의 기운을 맑게 하고 막힌 흐름을 부드럽게 풀어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풍수에서 힘있는 물은 생수라고 보셔도 됩니다. 양띠 선생님들처럼 부드러운 기운을 가진 분들에게는 살아있는 물이 특히 잘 맞습니다. 억지로 끌어온 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물이 선생님 운을 더 편안하게 받쳐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수는 아무 곳에나 두면 복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를 잘못 잡으면 오히려 돈이 더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수를 안방이나 화장실에 두고 나서 지출이 늘거나 마음이 더 불안해졌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양띠 선생님들은 원래 마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 공간의 기운이 조금만 흔들려도 걱정이 커질 수 있습니다. 걱정이 커지면 불안 지출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니 금지 자리부터 정확히 피하셔야 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돈이 새는 틈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복은 들어오는 것만큼 새지 않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화장실에는 두지 마십시오. 화장실은 배출의 공간입니다. 씻어내고 내보내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생수를 두면 맑은 물의 기운까지 함께 빠져나가는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이 들어와도 나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니 화장실은 반드시 피하십시오. 둘째, 안방에도 두지 마십시오. 안방은 쉬고 회복하는 자리라 기운이 잔잔하고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수는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안방의 안정과 부딪히면 마음이 들뜨거나 잠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양띠 선생님들은 마음속 생각이 많아 밤에 뒤척이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안방의 기운이 흔들리면 마음이 더 예민해지고 그 예민함이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병오년에는 특히 수면이 흔들리면 돈길도 함께 흔들릴 수 있으니 안정부터 먼저 잡으십시오. 셋째, 주방 조리대 위에는 두지 마십시오. 주방은 불의 기운이 강한 공간입니다. 뜨거운 열기와 불기운이 늘 올라오는 곳입니다. 그 한가운데 조리대 위에 물을 두면 불과 물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모양이 된다고 봅니다. 이 충돌은 돈이 들어와도 빠르게 타버리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방에 두고 싶다면 조리대 위가 아니라 불과 직접 부딪히지 않는 구석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넷째, 베란다에도 두지 마십시오. 베란다는 집 밖과 통하는 기운이 강합니다. 그쪽에 생수를 두면 집안의 재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양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물병을 줄줄이 쌓아두면 기운이 답답해지고 흐름이 막힙니다. 양띠 선생님들은 공간이 답답하면 마음도 같이 답답해지고 그 답답함이 쇼핑이나 외식 같은 지출로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베란다에 쌓아두는 습관은 반드시 줄이십시오.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양띠 선생님들은 생수 한 병을 어디에 두어야 복이 들어오느냐. 제가 많은 집을 보며 정리해보면 재물운을 살리는 자리는 크게 세 곳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욕심내서 여기저기 늘어놓지 마십시오. 양띠 선생님들은 한번 정하면 꾸준히 지키는 힘이 있는 분들이니 딱 한 곳만 제대로 잡으셔도 충분합니다. 한 곳을 정하고 정성으로 유지해 보십시오. 그게 병오년의 불기운 속에서도 돈이 안정적으로 머무는 길이 됩니다. 첫째, 현관 한쪽 구석에 두십시오. 현관은 집의 입입니다. 들어오는 기운이 가장 먼저 닿는 자리입니다. 양띠 선생님들은 사람 운이 중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인연이 들어올 때 그 인연이 돈과 기회를 함께 끌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관이 어수선하고 막혀 있으면 좋은 인연이 들어와도 오래 머무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현관부터 보십시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걸림이 없어야 합니다. 물병을 문 앞에 장애물처럼 두지 마십시오. 들어갈 때마다 피해서 들어가야 한다면 반드시 치우셔야 합니다.
복은 길이 막히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대신 현관 한쪽 구석, 신발장 위나 작은 선반 위처럼 눈에 거슬리지 않는 자리에 생수 한 병을 두십시오. 가운데가 아니라 한쪽 구석이 좋습니다. 그래야 들어오는 기운이 안정적으로 머물고 집안으로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이 생수는 현관에서 기운을 한 번 정돈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2026년 1월처럼 한 해의 문을 여는 시기에는 현관이 곧 운의 문이 됩니다. 그러니 현관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둘째, 주방의 구석에 두십시오. 주방은 밥상이 있는 자리이고 밥상은 곧 재물과 건강입니다. 양띠 선생님들은 가족을 챙기는 힘이 커서 주방의 기운이 안정되면 마음도 안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조리대 위는 피하십시오. 불과 물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자리는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싱크대 옆, 냉장고 옆 혹은 구석 선반처럼 불의 기운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이렇게 두면 주방에 과열된 기운이 누그러지고 지출이 튀는 흐름이 잦아들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불과 물의 균형을 중요하게 봅니다. 불이 너무 강하면 돈이 들어와도 금세 타버리고 물이 너무 강하면 결정을 미루다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양띠 선생님들은 부드러운 기운이 강하니 주방에서 물의 기운을 바르게 놓아 균형을 잡으면 돈이 차분히 모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거실의 동쪽에 두십시오. 동쪽은 시작과 성장의 기운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봅니다. 거실은 가족의 중심입니다. 이 중심의 흐름이 좋아지면 가족 전체의 운도 함께 움직입니다. 거실 동쪽 창가 근처 햇빛이 들어오고 공기가 잘 도는 자리에 생수 한 병을 두십시오. 가능하다면 화분 옆이면 더 좋다고 봅니다. 햇빛과 물 그리고 식물이 함께 어우러지면 공간이 맑아지고 기회가 들어오는 흐름이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양띠 선생님들은 거실 분위기가 따뜻해지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돈이 안정적으로 머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오년에는 거실의 기운을 맑고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니 동쪽 자리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들으신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생수 한 병을 이렇게 두면 변화가 언제부터 오느냐, 정말 체감이 되느냐. 현장에서 살펴보면 대체로 3개월 안에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그 전에 먼저 나타나는 작은 신호들이 있습니다. 양띠 선생님들은 작은 변화를 잘 알아차리는 분들이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신호를 기억해 두십시오. 첫째, 물과 관련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수도꼭지에서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거나 변기물이 계속 흐르는 걸 알아차리거나 싱크대 밑에서 물이 조금씩 스며 나오는 걸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집안의 물 기운이 움직이며 숨어있던 새는 구멍이 드러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구멍을 막는 순간 돈이 새는 틈도 함께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니 발견하면 바로 수리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둘째,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갑자기 물이 당기고 평소보다 물을 더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 기운이 맑아지면 몸도 같이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정돈되면 생활이 정돈되고 생활이 정돈되면 돈이 새는 틈이 줄어듭니다. 셋째,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비 오는 날이 무겁게 느껴졌는데 빗소리가 편안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물 기운이 맑아지면 마음도 부드러워진다고 봅니다. 양띠 선생님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부드러워지면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기회가 들어오고 그 기회가 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시들던 화분에서 새순이 올라오고 답답했던 공기가 맑아졌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손님이 와서 집이 상쾌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간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돈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천천히 오지만 확실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띠 선생님들께 특히 잘 맞는 흐름입니다. 다섯째, 물과 관련된 꿈을 꾸는 분들도 있습니다. 맑은 강물, 시원한 샘물, 깨끗한 비가 내리는 꿈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마음이 정돈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마음이 정돈되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좋은 자리를 잡아도 관리가 흐트러지면 힘이 약해집니다. 풍수에서 물은 살아있는 기운으로 보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양띠 선생님들은 꾸준함이 강한 분들이니 아래 내용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첫째, 가능하면 큰 생수병을 사용하십시오. 500ml보다는 1리터나 2리터가 더 좋다고 봅니다. 물이 넉넉할수록 기운이 더 넓게 퍼질 수 있습니다. 둘째, 뚜껑은 반드시 꽉 닫아 두십시오. 열어두면 기운이 흩어지고 잡기가 붙기 쉽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닫혀 있어야 재물운도 안정적으로 머문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셋째, 교체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하십시오. 길어도 2주를 넘기지 마십시오. 오래된 물은 기운이 무거워진다고 보기도 합니다. 새 물로 바꾸는 순간 흐름이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넷째, 병과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물병 겉에 먼지가 쌓이면 받는 자리에 기운이 탁해진다고 봅니다. 작은 정성이 집안 기운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니 꾸준히 닦아주십시오. 다섯째, 두는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돈 들어와라 하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 물이 우리 집 기운을 맑게 하고 재물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시작이 되게 하겠다고 차분히 마음을 담으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지면 선택이 안정되고 선택이 안정되면 돈도 안정됩니다. 양띠 선생님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는 실천하실 차례입니다. 영상만 보고 지나가면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생수 한 병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세 곳 중에서 딱 한 곳만 골라 두십시오. 현관 한쪽 구석이 가장 쉽고 강하다고 보는 분들이 많고 다음이 주방 구석이며 여건이 되면 거실 동쪽도 좋습니다. 다만 집이 어수선하다면 욕심내지 마시고 한 곳만 먼저 제대로 잡으십시오. 양띠 선생님들은 한번 흐름이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더 잘 정돈해 나가실 분들입니다. 시작을 정확히 잡으십시오. 그것이 2026년 1월의 진짜 의미입니다. 병오년의 불기운을 복으로 쓰는 길은 먼저 물의 흐름을 바르게 세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채라 생각하시고 꼭 눌러주십시오. 2026년 병오년 선생님들 가정에 재물복이 가득 들어오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